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제 6장 세 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교재 258페이지 6의 4절 FIR 필터 구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IIR 필터의 구조와 또 실험을 우리가 입출력 관계의 그 실험을 해보았는데요. 이번에는 FIR 필터 구조가 되겠습니다. FIR 필터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임펄스에 대한 입력이 임펄스가 들어왔을 때에 이 LTI 시스템, 다시 말해 이 필터 자체가 유한한 어떤 그 반응을 보이는, 응답을 보이는 그러한 필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한하냐, 필터의 응답이 유한하느냐 아니면 무한하느냐에 대한 것은 우리가 그 필터 응답식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서 보이는 6-6식, 이 식이죠. 이 식 자체가 이제 유한한 응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앞에서 무한 응답이라 IIR 필터는 시그마 k = 0에서 n-1까지 bk x에 n-k 이 항이 있고요. 다시 말하면은 현재 입력과 과거 입력들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이 항입니다. 여기에다가 시그마 L = 1에서 n까지 ak y에 n-l 이 항이 주어져 있으면 뒤쪽 항 이것은 과거 입력 과거 출력들이죠. 과거 출력들을 반영한 것인데 이 과거 출력을 보면 이 출력은 현재 출력은 바로 전 과거로부터 그 이전 과거의 항들을 반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y에 n-1을 가정합시다. 그러면 n-1 같은 경우는 시그마 L = 2s부터 n까지 ak y에 n-l 이 항이 부과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출력을 내는 데 있어서 과거의 출력들을 사용했고 바로 전 과거의 출력은 또다시 바로 전전 과거로부터 이전 과거의 값들을 반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무한대의 응답 값들이 과거 출력 값들이 반영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것이 이러한 구조, 다시 말하면은 이러한 그 과거 출력들을 반영하는 구조, 이게 이제 응답 자체가 무한대의 응답을 요구한다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항이 없게 되면은 즉 이 현재 입력 항들만 있게 되면 현재와 과거 입력 항들만 있게 되면은 이게 이제 유한한 응답이 되고 이 과거의 출력 항들이 반영되게 되면 무한 응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FIR 필터라는 것은 Finite Impulse Response죠, 그죠? 그래서 이 현재의 입력과 과거의 입력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출력이 결정될 때, 출력 응답이 결정될 때 이것이 이런 구조 필터를 우리가 FIR 필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식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과거 회귀항들이 없는 것입니다. 과거 출력항들이 사라진 이런 구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식을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가 이걸 풀게 되면은 B0 플러스 B1 X N-1 이런 식으로 이제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B0에 XN이 지금 여기 XN이 빠졌네요. B0에 XN 현재 입력. 그죠? 그래서 이렇게 수식이 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지위 변환을 해서 시스템 함수를 우리가 구하게 되면은 이렇게 구해지겠죠. 그래서 B0 이러한 수식으로 구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FIR 필터의 시스템 함수는 HG는 이렇게 B0 플러스 B0 B1 G에-1 B2 G에-2 해서 Bm-1 G에 -m-1승까지 되는 겁니다. 따라서 FIR 필터의 길이는
길이는 개수의 수는 이제 m개가 나오겠죠. 0부터 m-1까지니까 개수는 m개가 나오고 필터의 차수는 이것이 필터의 차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필터의 차수는 m-1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FIR 필터의 구조는 순환 부분이 없어서 이제 안정적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과거 출력 값들이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안정적이 되고 이제 순환 부분이 사라졌죠. 그래서 비순환 부분만 있기 때문에 안정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IIR 필터의 구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단순해지겠죠. 그죠? 과거 회귀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더구나 FIR 필터는 적용하기에 바람직한 선형 위상 응답, 리니어 리스폰스 응답형을 가지도록 우리가 설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필터를 구현할 때 선형 위상 자체가 선형 특성을 가지도록 하면은 우리가 손쉽게 필터를 구현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형 위상 응답을 내는 그런 필터를 구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IIR 필터를 설계할 때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로 FIR 필터의 구조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구조를 우리가 고려할 수가 있겠습니다. IIR 경우와 마찬가지입니다. 직접형이 있고 직렬형이 있고 그다음에 선형 위상형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IIR 필터에 비해서 우리 직접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제1 우리 IIR에서는 제1, 제2, 전치 제2 이렇게 있었죠, 그죠? 근데 이제 FIR 필터에서는 그냥 단순하게 직접형 필터가 한 가지 종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직렬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IIR 필터는 병렬형이 있었습니다. 패럴렐이 있었는데 우리 FIR 필터에서는 패럴렐이 이제 없는 거죠. 그리고 선형 위상형 구조 이렇게 우리가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제일 먼저 직접형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직접형이라는 것은 이제 피드백 경로가 전혀 없기 때문에 단순한 일련의 탭 지연선의 형태로 구현이 됩니다. 탭 지연선의 형태로 구현되는데 탭피드 딜레이 라인 형태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8차 FIR 필터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M이 8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차 FIR 필터니까 이때 이제 여기서 이제 이때 8차 FIR 필터 이게 잘못됐습니다. 이게 이제 9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FIR 필터에서는 차수를 m-1로 했거든요. 차수. 그렇기 때문에 8차가 되기 위해서는 m이 9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8차 FIR 필터를 우리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앞에서 FIR 필터의 식에 의해서yn이라는 것은 8차이기 때문에 B0로부터 B에 8까지 되죠.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가 B에 m-1까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B에 8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B0로부터 B8까지 개수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B0xn, B1xn-1 해서 B8 xn-8까지 나오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구조를 살피면 이런 구조를 가지게 되는데요. B0xn, 자, xn 우리가 yn이라는 것은 B0 곱하기 xn, 그죠? 이거 더하기 그 다음에 xn 하나 딜레이 된 거 여기가 xn-1이 되겠죠. 그래서 B1 xn-1 요거죠. 그다음 또 이번에는 하나 딜레이 되어 있기 때문에 B에 n-2가 되겠죠. 그래서 B2 n-2 이렇게 해서 쭉 가다 보면은 탭으로 이제 이렇게 탭 형식으로 되어 있죠. 똑같은 것이 이렇게 반복되기 때문에 탭으로 진행된다는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탭 되면서 이제 딜레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탭피드 딜레이다, 탭 지연선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때 이제 여기서는 그러면 B에 n-8이 나오겠죠. 그죠? 8번 딜레이 됐으니까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8번 딜레이 됐으니까 B에 n-8이 나오고 B8에 B에 n-1이 8이 더해지는 것이죠. 그렇게 다 더해져서 YN의 출력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직접형 구조는 다시 말하면 이게 이제 직접형 구조니까 그죠? 우리가 다이렉트 폼이죠, 그죠? 다이렉트 폼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와 같은 탭 지연선 형태의 이제 구조로 구성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이제 직렬형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지금 방금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이제 순환 구조가 없기 때문에 IIR처럼 순환 구조가 없기 때문에 이제 비순환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구조가 단순화되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이제 직렬형입니다. 이제 캐스케이드 형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직렬형 구조는 이제 IIR 필터의 직렬형 구조와 유사하다 했는데 이거 역시 이거 왜 유사하다는 얘기를 하냐면은 바이코드로 이제 구성이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제 시스템 함수를 실수 개수를 가지는 2차 바이코드 섹션의 곱으로 우리가 변환을 해가지고 구현하게 되면은 이제 캐스케이드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이제 직렬로 연결해서 구현하게 됩니다. 그럼 바이코드들은 이제 이 바이코드들은 또 각각의 바이코드들은 또 직접형으로 구현이 된다는 거 우리가 IIR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이때 이제 바이코드의 수 K는 2분의 M에 이제 이렇게 돼야 됩니다. 고치겠습니다. 이렇게 쓰면은 플로우 함수를 썼죠. 그래서 이제 반올림이 없는 겁니다. 나누어서 이제 소수가 나오면 나머지는 소수점은 이하는 소수점 이하는 이제 없애버리죠. 그래서 이제 m이 이제 우리가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m이 9인 것 같으면은 2분의 m이니까 이게 4.5죠, 그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플로우하게 되면은 이게 4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짝수만 나오게 됩니다, 그죠? 결과가. 그래서 이제 짝수 구조니까 바이코드니까 이제 2차식 되기 때문에 이제 짝수가 돼야만 구현이 되겠죠,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구현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이제 시스템 함수는 의식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m을 예를 들어서 9로 두게 되면은 B0에서 B8까지인데 이거는 식은 이제 동일한 식이죠. 근데 이 식이 이제 2분의 m의 플로어가 돼 가지고 이것이 이제 4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4까지 나오게 되면 이제 m-1의 k로 이렇게 바뀌면서 이렇게 이제 구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B0에 대해서 요 B0가 독립항으로 나오게 되고 이 B0가 독립항으로 나오게 되고 다시 말하면 이제 이때 BK분의 이런 식을 우리가 요 2차 요 식만 우리가 생각하면은 B0로 빼내게 되면은 1 더하기 B0분의 B1 G의 마이너스 1 더하기 B0분의 B2 G의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m이 2거나 m이 만약에 3인 것 같으면은 2분의 m 하면은 전부 k가 1이 되는 것이죠, 그죠? 바이코드 하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때 b제분에 비한 b0, b2 요 개수가 나오니까 이걸 우리가 b의 k,1, b의 k,2 이런 식으로 우리가 대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대체를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구현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8차 FI 필터에 대해서는 K는 2분의 M에서 2분의 8 이퀄 4 이렇게 되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8차인 경우는 여기도 잘못됐죠. 2분의 9 이렇게 되면 M이 이제 9가 됩니다. 8차 이게 이제 차수잖아요. 오더 8차가 되려고 그러면은 8차가 되려면 M이 이제 9가 돼야 차수는 우리가 FI 필터에서 M-1을 하겠으니까 M이 9가 되는 경우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플로우 함수를 쓰게 되면은 K가 4가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4단의 바이코드가 이제 직렬로 연결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요 기호 이걸 우리가 읽을 때 이제 파이로 읽게 되죠. 파이. 그죠? 이 파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그리스 문자에서 이제 우리가 파이로 읽잖아요. 그죠? 이 파이는 이제 이거는 이제 그 수열의 어떤 수열의 이제 곱을 나타낼 때 이제 이렇게 파이를 쓰게 되죠. 그다음에 시그마는 이제 이게 시그마인데
지금 이 수열의 이제 합을 나타낼 때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합으로 표현되게 할 때는 이게 시그마 기호를 우리가 쓰게 되고, 그죠? 그다음에 이제 곱으로 표현하게 될 때는 이것들이 곱으로 표현될 때는 우리가 파이를 쓴다, 그죠? 그래서 이 기호를 읽을 때 파이를 읽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4단의 바이코드가 직렬로 연결되니까 이렇게 여기 한 단, 그죠? 한 단, 두 단, 그다음에 세 단, 네 단, 이렇게 네 개의 단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이죠. 캐스케이드로. 그래서 이제 거기에다가 비제로가 곱이 되어져서 YN이 출력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8차 FI 필터의 직렬 구조를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선형 위상형이 되겠는데요. 저역 통과와 같은 주파수 선택형 필터. 주파수 선택형인 것은 저역 통과라든지 아니면은 고역 통과라든지 혹은 대역 통과라든지 아니면 대역 저지 필터라든지 이런 네 가지 형태의 구조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역만 통과한다. 그다음에 고역만 통과시킨다. 아니면 중간 대역을 통과시킨다. 아니면은 저역과 고역만 통과시키고 중간 대역은 통과시키지 않는다. 대역 저지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주파수 자체를 선택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주파수 선택형 필터다. 이런 네 가지 형태를 주파수 선택형 필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주파수 선택 필터는 일반적으로 다음 식과 같은 형태의 선형 위상 응답을 가지게 되는데 이런 형태로 구해집니다. 그래서 이 위상이죠. 위상식이 이렇게 구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오메가가 이제 변수니까 오메가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구해야 되죠. 그래서 선형 위상이 되는 거죠. 우리가 y equal ax 플러스 b와 마찬가지죠. 이렇게 선형이죠.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독립 변수가 되죠. 그래서 y는 ax 플러스 b에서 또 마찬가지죠. 마이너스 알파 오메가 이게 이제 이 오메가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다시 말하면 이게 fx 이렇게 되죠. 그래서 x에 대해서 x항이 1차식으로 표현되니까 이게 선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선형 위상 응답을 가지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이 베타는 이제 베타가 0이거나 아니면 플러스 마이너스 2파이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알파는 이제 상수가 되고요. 그래서 선형 위상 조건은 이제 시스템의 임펄스 응답 HN에 대해서 다음 식과 같은 대칭 조건을 부과를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대칭 조건이 두 가지인 경우입니다. 이때 이제 식이 두 개로 형성이 되는데 베타가 0이고 알파가 이제 2분의 n-1로 알파 값은 2분의 n-1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 그 다음에 베타가 일때는 이제 식 자체가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임펄스 응답 자체가 이렇게 되는데 요건 이제 대칭 구조 요걸 갖다가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조사해 보면은 대칭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0점에 대해서 서로 대칭의 구조를 가지게 되고 그다음 베타가 플러스 2분의 파이나 마이너스 2분의 파이고 이제 알파가 요런 경우가 될 때 이렇게 될 때 다시 말하면 베타가 이제 값을 가질 때죠. 이럴 때 이제 이 그 임펄스 응답을 보게 되면은 HN은 마이너스 HM 마이너스 1 마이너스 N는 이게 이제 비대칭 구조가 됩니다. 반대칭, 안티 대칭이 되게 됩니다. 우리가 2장 공부할 때 신호의 특성을 얘기할 때 이렇게 구조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대칭 구조와 반대칭 구조, 임펄스 응답이 대칭 구조와 반대칭 구조를 나타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요 상위식은 대칭 임펄스 응답입니다. 시메트릭 임펄스 리스폰스를 가지게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요 밑에는 이제 임펄스 응답이 반대칭 임펄스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안티 시메트릭 되는데요. 자, 이렇게 이제 형태로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제 다음부터는 이제 이후부터의 강의는 이제 요 대칭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FI 필터에서 대칭 임펄스 응답을 가지는 경우에 차분 방정식과 그 구조는 필터의 차수 m이 홀수인지 짝수인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그냥 m 자체가 원래는 이제 FI 필터에는 차수는 m-1인데 FI 필터의 차수는
m-1로 결정이 되죠. 근데 이제 여기서 필터의 차수 m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는 이제 단순히 m이 필터의 차수를 결정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 좀 혼동이 된다면은 굳이 뭐 m-1로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필터의 차수 이제 차수가 필터의 차수가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필터의 차수가 홀수인지 짝수인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필터의 차수가 짝수인 경우 예를 들어서 8차죠. 이때 이제 m은 9가 되죠.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책을 쓰면서 약간 좀 좀 헷갈려서 이렇게 좀 잘못 이렇게 써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8차인 경우에 차분막 영식은 619와 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시 말하면 B0부터 이제 B 자 8차니까 M이 9니까 B0부터 우리가 앞에서는 우리가 선행위상형이 아닌 경우에는 B의 8까지 우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B0부터 B8인데 여기 보면 B0, B1, B2, B3, B4가 되고 요 B4까지 나오고 다시 B3, B2, B1, B0 나오죠. 그러면 여기 보면 B0, B1, B2, B3, 그 다음에 B4, 그 다음에 B3 다시 또 감소됩니다. B3, B2, B1, B0 이렇게 구성이 되죠. 이 얘기는 이제 B4를 기준으로 양쪽이 이제 이렇게 대칭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B3, B3, B2, B2, B1, B1, B0, B0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묶을 수 있습니다, 그죠? xn과 xn-1이 그죠? B0로 값이 개수값이 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두 개 묶을 수 있습니다. B0 xn 더하기 xn-8을 묶을 수 있고 B1에 대해서 묶을 수 있고 B2에 대해서 묶을 수 있고 B3에 대해서 묶을 수 있고 B4는 이제 묶지 않고 남아 있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B4에 대해서 이제 대칭이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식을 이렇게 쓸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구조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이렇게 구조화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식을 보면은 xn하고 xn-8이 즉 여덟 번 딜레이된 함수죠. 이 입력이죠. 요거 두 개가 묶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xn하고 그죠? 이제 여기가 한 번 딜레이되면 xn-1, xn-두 번, 세 번, xn-3이죠. 네 번 딜레이는 xn-4가 되고 그죠? 그다음 또 xn- 다섯 번 딜레이, 여섯 번 딜레이, 일곱 번 딜레이, 여러 번 딜레이 되면 이렇게 오죠, 그죠? 이렇게 돌아옵니다. 그러면 이제 이때 보면은 xn-8이 이렇게 합쳐지죠. xn과 xn-8이 합쳐지고 b0가 곱해지고 그죠? 여기에다가 xn-1하고 xn-7이 합해지고 거기에 b1이 곱해져서 더해지고 그죠? 그렇게 되죠. 그 다음에 xn-2와 xn-6이 더해지고 b2가 곱해지고 그죠? xn-2와 xn-6이 더해지고 그 다음에 b2가 곱해져서 다시 합해지죠. 그 다음에 xn-3과 xn-5 3과 xn-5가 더해지고 거기에 b3가 곱해져서 더해지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xn-4에 대해서 b4가 곱해져서 최종적으로 더해져서 yn 출력을 내는 이런 형태로 우리가 구현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형 위상형 구조를 이런 식으로 구현할 수가 있게 됐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반면에 필터의 차수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홀수인 경우입니다. 9차입니다. 그러면 mu 이제 이렇게 10이 돼야 되겠죠.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차분 방정식을yn은 b0로부터 b4 이렇게 이제 구현이 되는데 이때는 보시면은 b0, b1, b2, b3, b4 그죠? 그 다음에 또 b4, b3, b2, b1, b0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m이 10이기 때문에 이제 두 개씩 짝이 이제 완벽하게 이루어지죠. 아까 우리가 m이 이제 9일 때는 이제 필터 차수가 이제 홀수인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9차이기 때문에 m이 10이 되고
앞에 우리가 필리 차수가 짝수인 경우는 m이 9가 되어져서 8차였죠. 그죠? 8차 짝수일 때 이럴 때는 이제 우리가 하나 남았단 말이죠. xm-4가 하나 남으면서 이제 나머지는 이제 서로 짝이 이루어졌고요. 이제 이때 이제 필리의 차수가 이제 홀수가 됐기 때문에 즉 m이 10이니까 예를 들어서 9차라 하면은 m이 10이 되니까 이때 이제 두 개씩 짝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때 이제 B0부터 B4까지 다시 또 B4부터 B0까지 이렇게 우리가 앞에서는 이제 B4가 하나 없었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지금 여기서는 FI 필터 차수 홀수인 경우는 이제 이렇게 두 개씩 또 짝을 이렇게 완벽하게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경우의 구조를 살펴보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구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xn과 xn-9가 더해져서 b0로 곱해지고 나오고, 그다음에 xn-1과 xn-8이 더해져서 b1과 곱해져서 더해지고 이렇게 쭉 가서 xn-4와 x-5가 더해져서 마지막으로 더해져서 b4가 곱해지고 마지막으로 더해져서yn이 구해지는 이런 형태의 FR 필터의 선형 위상형 구조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선형 위상형 구조는 이렇게 서로 대칭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반대칭이든 어떤 대칭 구조를 하기 때문에 구현하기가 더 쉬워질 수 있는 것이죠. 그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선형 위상 자체가 선형으로 우리가 구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6의4를 보겠습니다. 그래서yn이 xn, xn-4, xn-8 이렇게 구현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x n-1에서부터 x의 n-3까지 항이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xn-5에서부터 x의 n-7의 항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런 어떤 형태의 이제 필터를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g 변환을 하게 되면은 yg는 xg 더하기, 그죠? 이렇게 되겠죠. 4번 xn-4니까 gn-4성 이렇게 되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n-8이니까 gn-8성 이렇게 나와서 xg, 그래서 xg로 묶어내면은 이렇게 이제 묶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시스템 함수 hg는 xg분의 yg로 하게 되면은 요 개수만 요 항만 남게 되겠죠. 그죠? 그렇게 남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직접형 이제 다이렉트형으로 이제 구현하게 되면은 우리가 탭피드 라인으로 우리가 구현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탭이 xn부터 이제 gn이 되기 시작합니다. xn-1, -2, -3, -4, 그죠? 여기가 x의 n-4가 되죠. 그죠? 그다음에 5, 6, 7, 8 x의 n-8이 되죠. 그래서 16.0624의 xn-4, 그죠? 이렇게 되죠. 거식에서 바로 구현할 수 있습니다. 요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xn이죠. xn에서 바로 들어오는 거하고 xn-4 4번 딜레이된 이 x 입력값에 대해서 16.0625의 배수가 돼서 더해지고 그 더한 것에다가 xn-8이 바로 더해지면은 yn 출력이 나오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현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똑같은 이제 이 식에 대해서 이번에는 직렬형 구조로 한번 직렬형 구조입니다. 그래서 캐스케이드 구조로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캐스케이드는 이제 2차식 이렇게 바이코드로 구현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G 변화를 구해 보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렇게 구해졌습니다. 이렇게 구해졌습니다. 그럼 이렇게 구해졌으면 이거를 이제 2차 바이코드 섹션으로 분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식을 갖다가 이제 차근차근히 한번 분해해 보면은 16.0625 이렇게 됐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는 16.0625를 우리가 보면 이게 이제 g의 -4와 g의 -8이니까 이렇게 우리가 분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16분의 1, 16하고 요거는 16.0
6, 2, 5라는 것은 16과 16분의 1이잖아요. 그죠? 16하고 16분의 1이 두 개가 더해지면 16과 16분의 1이 되죠. 그렇게 보면 16하고 16분의 1하고 이렇게 항을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1 더하기 16g의 마이너스 4차는 또 이렇게 이제 마이너스 2, 이제 2차항으로 또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이것도 역시 2차항으로 이렇게 2차항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나누어진 것을 이제 풀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이제 4개 항으로 바이코드 4개 항으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분해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을 우리가 바이코드 섹션의 곱으로 이제 분해가 됐으니까 이거를 이제 직렬형으로 우리가 구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직렬형이 4개죠, 그죠? 이렇게 하나, 둘, 셋, 4개가 이렇게 캐스케이드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럼 이때 이제 요 개수들만 요거는 이제 한 번 딜레이 된 개수가 2.8284죠. 2.8284. 두 번 딜레이는 4. 그죠? 이렇게 되고 두 번째 바이코드는 이렇게 됐죠. 그죠?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요걸 이게 이제 여기 구현하면서 순서가 요게 들어가고 이게 이제 앞으로 오고 이런 식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죠? 근데 뭐 이거는 이제 이거 뭐 굳이 바꿀 필요 없습니다. 이게 이렇게 오고 이렇게 와도 됩니다. 그죠? 이렇게 순서 바뀌어도 관계 없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거를 이제 배열하기 위해서 이렇게 먼저 넣은 겁니다. 이 두 개를 비슷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기 좋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직렬형으로 필터를 구현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다음 이번에는 이제 선형 위상형 똑같은 참호 방식이 FI 필터에 대해서 선형 위상형으로 이제 구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이제 이걸 갖다가 이제 지변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된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죠? 이렇게 구현되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갖다가 우리가 대칭 임펄스 반응 조건을 만족하는 형태의 시스템 함수로 변환하는데 이걸 갖다가 우리가 요렇게 이제 이거하고 이거 대칭이 될까 이 개수가 1이니까 이렇게 대칭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 두 개를 묶는 겁니다. 이렇게 두 개 묶고 요 하나가 이제 빠져나가죠, 그죠? 이렇게 빠져나가게 되면은 대칭 임펄스 반응 조건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서 이거를 이제 구현하게 되면은 이렇게 구현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식에서 xn이 들어오고 n-1, n-2, n-3, n-4 이 x에 n-4가 여기서 나오겠죠. 5, 6, 7, 8이 되죠. 이게 x에 n-8항이 나오는 거죠. 그죠? 여러 번 딜레이 된 거. 그래서 xn과 xn-8이 더해진 거에다가 xn-4에 16.062호가 곱해진 것이 더해져서 yn 출력이 나오게 된다. 이렇게 되면은 위상 자체가 선형 위상형 구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구현을 지금까지 세 가지 형태의 구현을 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어떤 그 입력에 대해서 출력이 어떻게 나오는지 우리가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IIR 필터 실습할 때 입력 신호로서 우리가 10Hz부터 500Hz까지 연속적으로, 그렇죠? 0.2초 만에 연속적으로 변하는 이러한 그 첩보 신호, 그렇죠? 첩보 신호를 우리가 사용을 했었습니다. 똑같은 이 첩보 신호를 입력으로 우리가 사용해 가지고 출력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식을 이제 앞에 우리 예제 세 가지가 다 동일한 식으로 구현이 되었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IIR 필터 구조 실습을 사용과 동일하게 10Hz부터 시작해서 0.2초 만에 500Hz까지 그 주파수가 변한 첩보 신호를 우리가 사용하게 되고 총 5,000개의 샘플로 구성되도록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제일 먼저 이제 직접형 구조를 한번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직접형은 이 식 자체가 차분 방정식이 있으니까 이 차분 방정식을 바로 사용하면 됩니다. 그죠? 이렇게 그래서 y는 xn 더하기 16.0625 곱하기 xn 마이너스 4 더하기 xn 마이너스 8 이렇게 식을 바로 함수를 하나 만들어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앞에서 우리가 IIR 필터 구현할 때 마찬가지였죠. 이 첩보 이제 여기 축이고죠. 시간 축이고 첩보 신호를 이제 이렇게 10Hz부터 500Hz까지 0.2초 만에 이렇게 선형으로 변하는 첩보 신호를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이제 이렇게 입력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FIR 다이렉트 함수를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에 입력 신호를 넣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플로팅을 해봅니다. 해봤더니 이런 형태의 출력이 나왔습니다. 이걸 다시 보니까 우리가 여기가 이제 10Hz고 그죠? 10Hz에서 우리가 500Hz까지 이제 샘플링으로 보면 단위가 이렇게 되지만 주파수로 보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근처가 이제 500Hz 나오고 이때가 10Hz 정도 되는 그런 신호가 되겠습니다. 다시 이걸 갖다가 우리가 생각하면은 우리가 이제 0.2초 만에 이렇게 10Hz가 이런 신호인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여기로 우리가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렇게 되죠. 0.2초 만에 이런 신호죠, 그죠? 이런 신호에 이제 요 주어진 어떤 시간 간격 동안에 요만큼 떼내오고 요것도 주어진 어떤 요 아주 짧은 시간 간격 동안에 떼내오고 해서 이제 이것들을 연속적으로 쭉 이렇게 이어붙인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첩보 신호가 발생을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여기가 이제 100Hz, 여기가 200Hz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제 여기 이제 한 120Hz 정도에서 약간의 신호가 이제 감소가 좀 되고, 그다음 또 여기서 이제 한 380Hz 정도에서 또 신호가 살짝 감소되는 이런 형태의 이제 응답을 가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주파수 선택형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올 패스입니다, 그죠? 거의 15를 기준으로 그죠? 이렇게 되니까 거의 이제 패스되는 거 모든 주파수 성분이 다 패스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택형으로 어떤 선택형 필터는 아닌 것이죠. 어쨌든 모든 신호를 다 패스시켜주는 그런 필터 구조다. 이 식 자체가 그렇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이제 직렬형 구조를 한번 실습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풀었는데요. 이렇게 이제 이 자체를 이렇게 네 개의 4차 이렇게 네 개의 섹션, 바이코드 섹션으로 우리가 바꿔줬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게 직렬로 캐스케이드로 연결되니까 우리가 IIR 필터에서 마찬가지로 중간중간의 출력들을 우리가 구해내야 됩니다. 식을. 그래서 이제 중간 출력식을 구해냈는데 우리가 이제 결과적으로 우리가 구조를 보면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여기에 대해서 중간 출력 여기가 이제 V1N이 되겠습니다. 이게 다시 이제 V1N에 여기 두 번째 탭 여기 두 번째 바이카를 지났을 때 V2N, 세 번째 바이카드 V3N, 네 번째 이제 YN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이제 V1N, V2N, V3N의 식을 구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V1N을 보니까 X1 이제 XN하고 그죠? XN하고 XN이 한 번 딜레이 됐죠. 딜레이 돼서 2.8284 곱해진 것이 더해지죠, 그죠? 이렇게 더해지고 2.8284 한 번 딜레이. 그다음 두 번 딜레이 된 것의 4배. 여기 두 번 딜레이 됐죠. 여기가 X의 N-1, 여기가 X의 N-2가 되겠습니다. 딜레이 된 것 두 개가 더해져서 XN에 더해지는 이런 식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때 이제 이 출력을 우리가 V1N을 했으니까 이번에는 V1N이 한번 딜레이 되죠. V1N하고 요 V1N하고 V1N이 한번 딜레이 된 거 V1N-1이죠. 그다음 또 한 번 더 딜레이 된 거 여기가 V1의 N- V1이 두 번 딜레이 됐으니까요. 여기가 V1 N-1이고 그래서 0.7071 곱해진 거하고 두 번 딜레이 된 것에 대해서 0.25 곱해진 거하고 더해져서 V1 N과 더해지죠. 이런 식으로 V1N, V2N, V3N 여기서
구해지고 그다음에 YN이 구해지겠죠. YN은 V3N, V3 한 번 딜레이, 두 번 딜레이, 그죠? V3는 이제 V3는 V2에 V2 한 번 딜레이, 두 번 딜레이 된 것이 되어지죠. 이렇게 구현하게 이런 식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식을 이제 FIR 캐스케이드 파일로 저장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함수를 또 만들어야 되죠, 그죠? 이렇게 식을 구현할 때 FIR 캐스케이드 이 함수를 만들어서 여기에 이제 입력 xn 저버 신호를 우리가 구현해 입력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식을 우리가 v1n, v2n, v3n, 최종적으로 yn 이렇게 식을 우리가 만들어서 이 식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출력을 이제 입력에 첩보 신호에 대해서 출력 구해봤더니 앞에서 우리가 캐스케이드 이 형이 출력이 우리가 다이렉트 구조와 동일한 출력이 나왔죠, 그죠? 그래서 이 구조는 달라도, 그죠? 우리가 IIR 필터를 할 때도 구조는 달라도 출력은 응답은 다시 말하면 임펄스 응답은 동일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스템 응답도 마찬가지가 되죠. 그래서 이 시스템 전체 응답이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선형 위상형 구조를 실습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선형 위상 구조 역시 마찬가지로 이 식이 이렇게 됐죠. 선형 위상이 대칭 구조죠. 여기 이제 1 대칭이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개가 묶여집니다. 이렇게 묶여지고 빠져나오고, 그죠? 그래서 이제 yn 식을 우리가 다시 쓰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여기 이제 식 자체가 좀 잘못됐습니다. 여기에 이제 안으로 들어오고 여기에 이제 바깥으로 나갑니다. 여기 이제 이렇게 바뀌어져야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이제 yn 식이 이제 xn하고 xn-8이 요거하고 요거 두 개 더해지고 요 16.06 xn-은 따로 이제 독립이 돼서 나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식을 다시 제대로 쓰게 되면은 이 xn하고, 그죠? xn하고 x의 n-8을 같은 개수 값을 가지니까 1이니까 묶여지고, 그 다음에 이제 16.0625의 x의 n-4항이 따로 빠져나갔습니다. 그죠? 이렇게 식을 구현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식 자체를 구현하니까 식이 이렇게 됐죠. xn-하고 xn-8이 두 개 묶고 더하기 16.065 xn-4 이렇게 식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선형 위상이 선형이면서 대칭 구조를 가지는 임펄스 응답이 대칭 구조를 가지는 그런 선형 위상 FIR 필터를 우리가 구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결과를 보니까 동일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죠?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 FIR, IR이나 IIR이나 FIR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구조는 달라도 구조는 서로 different 하더라도 그 응답은, 그죠? 응답은 동일해야 되겠죠, 그죠? 우리가 IIR 필터 실습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는 다르지만은 응답 자체는 시스템 응답 자체는 동일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실습을 해봤더니 이런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제 6장 세 번째 강의 FIR 필터의 구조와 그 구조에 대한 실습을 우리가 했을 때 그 구조는 달라도 응답은 동일한 결과가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 역시 IIR 필터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제 6장에서 필터, 다시 말해 LTI 시스템, 우리가 선형 시불변 시스템의 대표적인 우리가 신호 처리에서 대표적인 것이 이제 필터죠, 그죠? 이 필터에 대해서 필터의 두 가지 종류, IIR 필터와 FIIR 필터가 있는데 이 각각의 이 구조들을 우리가 살펴봤고 그 구조들에 대해서 우리가 응답을 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 IIR 필터도 마찬가지고 FIIR 필터도 마찬가지고 구조는 달라도
응답은 같아야 한다. 그죠? 그래야만이 우리가 이 구조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구현할 수 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선형 위상형으로 구현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위상이 선형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 이렇게 해야만 우리가 필터를 구현하는데 쉽게 구현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비선형 위상이 비선형이 되게 되면 우리가 해석하기에 상당히 힘들죠. 우리가 이제 학문적인 차원에서 필터를 공부할 때 우리가 선형 위상형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떤 필터 구조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 선형 위상형을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6장 제 세 번째 강의를 마치고 6장 전체 구조를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